지난달 27일 전남 영암에서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지원에 관한 한국기원과 전라남도, 영암군의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사실 전라남도라 하면은 우리나라 바둑계에 가장 맹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기원은 한국바둑역사연구, 유물조사 지원 부문에서 전라남도는 박물관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내 바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암군은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을 확보하고 박물관 부지를 제공하며 박물관 건립 관련 행정 분야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전남 도립도서관 대강당에선 전남 바둑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려 100여 명의 바둑 관계자 및 바둑 팬들과 함께했는데요. 바둑 보급과 중흥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수 3매 국제 바둑 대회를 맞은 알찬 학술 행사와 업무 협약식 등으로 이번 대회는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나란히 2연패를 기록해 기세의 분수령에 선 두 팀인데요. 강동윤과 이창호의 장고 대결과 신민준, 신진서의 양신 주장전. 박하민과 김명훈의 미래의 별 리벤지 매치로 관심을 모은 이 대결은 결국 이 세 판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렸습니다. 첫 승점은 양신 주장전에서 나왔습니다. 통산 상대 전적에선 8승 3패로 우위에 있지만 올해 대결 두 번에선 모두 패해 자존심을 구긴 신진서 주장. 신진서 선수가 정확하게 여기를 두고 먼저 넣으니까 절묘하게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도 살아있다는 것. 따내는 것이 신민준 선수는 선수라고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패를 걸어갔고, 신진서 선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연타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장면에서 신민준 선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좀 당황을 했겠는데요. 네, 여기를 찔러간 것까지 보면 아마도 사활에 대한 정확한 수익기가 안 되고 잡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네, 결과를 떠나서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바둑, 그리고 두 선수의 패기, 기세, 수익기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한 판이었고요. 자, 양신의 12번째 대결,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결국 238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둔 신진서 선수가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미래의 별 결승 상대였던 박하민과 김명훈의 대결에선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인 김명훈이 160수 만에 낙승을 거뒀고, 신산의 투혼이 돋보였던 장고대국에선 그냥 이렇게요? 아니요, 이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니, 이거는 지금은 흙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여길 이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는 것은 안에서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두고. 네. 정말 강동윤 선수 저 표정이 오늘 바둑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이창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난국을 네. 제압하면서 난적을 꺾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밀렸고 특히 KB리그에서 안 네. 좋았거든요. 바둑리그에서는 첫 네. 승이에요. 강동윤 선수에게. 끈질기게 버텨낸 이창호 선수가 대마를 잡아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라운드 첫 번째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대승을 기록합니다. 이 경기는 BGF와 신한 천일염의 대결. 리그의 막내로 상위권을 달리는 BGF와 창단 10년 차로 3년째 부진한 신한 천일염이 만났는데요. 경기 전 신한 천일염이 우세할 거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있었고, 전반 속기 두 판과 전구판 종료 결과 2대1로 신한 천일염이 앞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신한 천일염의 결승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 설현준과 이세돌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도 물러서지 않고 바로 끊어가죠. 이건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흙의 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당해야 되는 자리고요. 네. 이곳에서 20집 채 안 났거든요.
흐름은 흙이 약간 남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중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설현준 선수 그 어느 때보다 귀한 1승을 거두었네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네. 사지명 설현준 선수 이 상대팀의 주장 이세돌 선수를 꺾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현준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다시 2대2가 되었습니다. 이세돌 주장은 박하민, 송지훈에 이어 설현준에게까지 패하며 신예들에게 난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최종 결승판이 된 김승재와 한태희의 5국에서 네, 김승재 선수가 한태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승재 선수 6라운드 2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승판 BGF팀이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3대2, 네, 역전승을 거두었네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창석이가 좀 어려운 바둑을 역전승하면서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네. 저희 선수들이 워낙 정신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BGF만의 아슬아슬한 3대2 승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6라운드 두 번째 경기, BGF가 신한천일염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는 SK 앵크린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1승 4패의 초라한 전과를 보유한 SK 앵크린이 오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캠텍을 맞아 어느 한 경기도 SK 앵크린이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오더였습니다. 하지만 전반기에 한 경기만 더 패한다면 SK 앵크린은 올 시즌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 첫 승점은 속기 2국에서 나왔습니다. 5연패의 류민영과 5연승의 나현이 만난 이 대결에서 류민영 선수가 210수 만에 101집 반승으로 승리의 물꼬를 텄고 중반부터 정신없이 흐름이 바뀌었던 홍성지와 변상일의 3국에선 반집을 다투던 후반에 승부가 갑작스러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겼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백이 너무나도 자충이에요. 자충수를 둔 거죠. AI가 가장 어려워했던 한 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과는 홍성지 선수의 승리고요. 네, 상대 전적에서 2대1로 앞서 있었던 홍성 선수가 또다시 랭킹 4위 변상 선수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차이를 벌려두네요. 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 판이었습니다. 김명상 감독의 저주일까요? 예언일까요? 지금까지는 SK 앵크린이 2대0으로 여기에 이동훈이 장고대국에 승리하며 SK 앵크린은 3대0으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포스코 캠텍 윤찬희의 승리로 완봉승을 아쉽게 놓치긴 했지만 강팀을 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주장 이영구의 개인 6연승으로 SK 앵크린은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반상의 신사들이 드디어 제 페이스를 되찾은 건가요? 6라운드 세 번째 경기, SK 앵크린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4경기는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나란히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 누가 먼저 승률 50%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승부였습니다. 발표된 오더는 역시 킥스의 우세. 상대 필승 카드의 오지명을 마주 앉히고 나머지 경기는 순위로든 상대 전적으로든 우위를 지켜낸 김영환 감독의 족집게 오더였는데요. 첫 승점은 화성시 코리오의 필승 카드 박정환 주장이 가져갔고 동점타는 킥스의 삼지명 백홍석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한 백홍석 선수가 소년장사 송지훈을 상대로 노련미를 뽐낸 끝에 시즌 2승을 기록했는데요. 뒤이어 장고판에서도 킥스의 낭보가 들려옵니다. 지석 선수가
네. 중요한 길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성지 선수를 춥게 만드네요. 네. 1부에서 1대1로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장고대국에 모든 시선이 좀 쏠렸을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승리로 킥스가 2대1로 앞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속기 4국과 5국 결국 남겨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윤준상 선수가 최재영 선수에게 패해 다시 팽팽해진 승부의 균형. 강승민과 류수항의 동문 맞대결에서 마지막 승자가 결정됐는데요. 네, 강승민 선수 정말 중요한 단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5국에서 승리가 결정지어지네요. 네, 두 팀의 치열했던 승부가 강승민 선수의 손으로 끝이 났고요.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는 송지훈 선수의 패배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내용면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바둑이 결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뼈아픈 패배가 됐고요. 6라운드 마지막 경기. 킥스가 화성시 코리오에 3대2로 승리합니다. 최강 리거들의 숨막히는 대결로 승부의 진수를 보여주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전반기를 마무리할 7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 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국회 조은현 의원실 김종렬 보좌관과 함께합니다. 네, 그 진흥법이 지난 3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3월 30일 날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 정부에서 공포를 4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률이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바둑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되겠고 지금은 그걸 위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그리고 그 이후에 바둑진흥 기본계획 이런 데 담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3월 달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려고 그 조은현 국회의원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랜 숙제를 다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후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주 큰 숙제를 마치신 그런 느낌으로 네. 아직은 조금 이제 기분이 좋으신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진흥법 제정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려면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현 의원께서는 본인의 임기 동안에 그 과제를 다 완수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바둑진흥법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둑 관계, 그 바둑 관련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바둑진흥법의 구체적인 의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둑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개 방향에 걸쳐가지고 바둑을 진흥할 그런 계획들을 묶어서 바둑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문체부가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에 법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유사한 법으로 이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태권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권도법도 처음에는 아주 좀 소략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의 10여 차례
개정 보완 작업을 거친 결과 지금 굉장히 풍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둑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바둑도 태권도의 사례에 따라서 내용의 보완 그리고 개정 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실을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바둑진흥법 제정이 되면 바둑인들 혹은 바둑 종사자, 프로기사한테 바로 어떤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둑의 저변을 키우고 그다음에 바둑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바둑 팬들이 휴면화돼 있고 노령화되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전기를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씨름 같은 것도 진흥법이 있습니다만은 씨름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인기도 있었고요. 근데 좀 진흥법이 생기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어떤 이런 국민들이 즐기는 어떤 이런 여가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즐기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그 적절한 타이밍에 진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씨름을 보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둑은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았기를 저희가 바라고 또 앞으로 보완 작업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바둑진흥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바둑진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바둑진흥법은 특히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진흥법 자체는 13개의 법조항을 갖고 있는 법인데요.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본 계획에 묵도록 돼 있고 그 외의 내용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기본 내용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실제적인 강론들은 바둑 진흥 기본 계획에 많이 담을 것 같습니다. 그 바둑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가 5년이 걸렸죠. 그렇죠. 2013년부터니까 네, 첫 발의부터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은현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네. 2년 정도 걸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주변에서는 굉장히 순탄하게 됐다고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조은현 프로기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실 때 약간 이제 의견들이 나누어졌던 게 바둑진흥법이 과연 될까? 임기 내에 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아예 의원을 안 하시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그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공청회 같은 것도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순탄하게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빠르게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은현 의원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은 프로 기사가 국회에 들어가서 또 바둑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바둑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조은현 의원께서 그걸 돌아보지 않으시고 또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동료 선배 의원들이 바둑 기사니까 조은현 같은 어떤 바둑 황제가 바둑 진흥법을 하는 건 당연하지라는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부터 동의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1년 8개월 만에 제정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좀 서둘렀냐면 아까 말씀 후속 과제가 또 있거든요. 조은현 의원께서도 임기 내에 후속 과제까지 다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게 목표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조은현 의원께서 서두르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주변 의원들 설득 작업 이런 거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이제 프로기사, 바둑, 뭐 다른 바둑 용어 같은 거를 이제 법적으로 명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법정 용어로 명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법제화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서 용어가 딱 만들어지고 해야지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바둑 전문 기사, 바둑 지도자 이런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바둑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바둑 지도자가 뭐지 해서 공식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둑 지도자에 대해서 공인 자격증이 지금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용어의 정의가 법에 올라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과제가 바둑 전용 경기장이라든가 또는 처음 제정할 때 못 올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추가 개정 작업을 통해서 용어도 올리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도 더 싣고 그래서 바둑진흥법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결국은 바둑진흥의 어떤 계기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올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법안이 이렇게 처음 딱 마련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후속 작업을 통해서 그렇죠. 법안이 더 뚱뚱해진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법을 하나 뭔가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법의 어려움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 발의된 법이 많아요. 많지만 다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정됐다 그러더라도 사실 전통무예진흥법이나 씨름진흥법은 실제로 기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후속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그 효과까지 보려면 사실 단기간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둑인의 노력 그리고 그걸 또 그 노력을 집약시켜서 이걸 딱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오늘은 바둑진흥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바둑이 바둑진흥법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